네, 배추밭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그냥 잡다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지금은 저쪽, 그때는 저쪽 끝에 비닐하우스 보이는 데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반대쪽으로 나왔습니다. 요 아래 밭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맛있는 가을 베타라는 품종인데요. 여기까지가 9월 1일에 정식한 거고, 여기 고추가 탄저병이 와서 뽑아내고 한 5일, 6일 뒤늦게 심은 건데, 배추가 덜 자란 모습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배추가 심은 지 보름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쌈용으로 뭐 혼자 다 먹으려고 심은 거예요. 똑같은 베타 계열인데 베타 후레쉬, 통이 작은 쌈배추 전용 배추고요. 이거만 한 2,000포기 심었어요. 여기 말고도 저쪽 밭에 하우스 안에도 있고 다른 밭에도 있고 또 그런데 보통 텃밭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배추가 잘 안 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한 때 원인은 단순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 곳은 배추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름도 뭐 적당하고 수분도 적당하게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공급이 되면, 근데 대부분 텃밭이라고 하면 조금 남는 짜투리 땅으로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담벼락이 있거나 무슨 건물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무가 있거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조량인데 하루에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배추가 이제 키가 크고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에서 수분이나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뿌리에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잘 지을 수 없다는 게 배추가 잘 안 큰다는 건데, 근데 안 큰다고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이거를 이렇게 늦게 심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쌈배추를 좋아하고 배추가 큰 배추를 싫어해요. 맛이 없어요. 일단 저 브람플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농가에서 짓고 있는 품종이지만 모양이 너무 이뻐요. 겉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다른 품종이지만 밑에가 동글동글하고 계란형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시장에서 상품 가격을 잘 받습니다. 속도 노랗고. 그 품종의 가장 적합한 품종이 브람플러스예요. 브람 3호 같은 경우는 다른 병해충에 약간 약한 경향도 있고, 통이 잘못 커버리면 너무 커버리는 또 경향도 있어요. 5년 전에 브람 3호를 심었다가 한망 세 포기에 한 20kg까지 58망에 다 담아도 담지를 못해서 그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배추값이 너무나 폭락해서 거의 다 폐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능성 배추 이제 베타 계열은 키가 이렇게, 요 배추 보시면 알겠네요. 이렇게 넓적하지 않고 일쭉하게 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옆으로 벌어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브람플러스처럼 동그랗게 벌어지질 않더라고요. 지금 텃밭 사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배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정식한 날 비가 새벽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서 물이 많이 차였어요. 그래서 배추가 꼬갱이가 다 잠겼는데 흙에, 그걸 일일이 한 3일 동안 다 파내주고 간신히 살려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많이 차는 게 초기, 정식하고 초기에는 물을 많이 공급을 하면 안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배추가 못 크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지금 정식하고 나서 한 40일 정도 됐을 때는 물을 가장 많이 먹는 시기라, 그때는 또 물이 너무 공급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또 성장을 하지 못해요. 배추라는 게 참 특이한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물을 싫어해요. 원래가. 그런데 목마른 것도 싫어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적당한 수분이 계속 공급되는 환경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을 가두고 고추처럼 고랑에다가 가두고 이렇게 재배하는 건, 방법은 원래 배추가 잘못되면 한순간에 무름병이 오거나 수분이 적당하게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배추가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배추 값이 아마 김장 배추가 폭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단언컨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 배추 값이 폭등을 했는데 반대로 김장철에는 폭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동네마다 다녀보세요. 배추가 이 정도만큼 안 큰 동네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괜히 뭐 사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이랬다가 실망감만 크실 것 같고, 사서 드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자면 이 배추값이 많이 쌀 때는 큰 걸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배추값이 비쌀 땐 뭐 오이만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원이다 하면 사팔명도 크기가 작아도 한 7,000~8,000원까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폭락하면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큰 거 한 포기 살 바에는 작은 거 2개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작은 게 배추 맛이 더 좋아요. 속이, 저는 꽉 찬 것들이 왜 좋은 배추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배추도 뭐 모든 생물이 바람도 통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덜 찬 배추들이 안에서 수분기도 적당히 빠지고 맛도 좋아요. 햇빛도 이 안에 꼬갱이까지 조금씩 비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김장을 하실 때는 이 배추는 물을 가을 출하 정도 되면 땅에 습기가 계속 올라와서 그때는 물을 한창 머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시면 한 최소 2~3일 정도는 한 베란다에 그냥 방치를 해두세요. 물기가 빠지게. 그럼 절일 때 소금도 잘 먹고 배추가 꼬들꼬들해집니다. 한 일주일까지 방치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배추를, 이게 속이 너무 이뻐요. 이 맛있는 가을배추가 속이 너무 이쁜데 참 안 이쁘게 커요. 그게 단점인데,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심은 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공판장에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배추가 한 속을 보여드릴게요. 무를 하나 뽑아왔는데, 무도 왜 보시면 위쪽은 맛이 진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맛이 연하잖아요. 다만 맵고 싱겁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요 부분이 가장 맛이 있잖아요.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트 같은 데에서 랩에 싸서 알배추라고 해갖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은 속 노란 꼬갱이만 파는 건데 단맛만 나는 배추예요. 반대로 쌈추라고 해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거로 그때는 배추가 성장하기 전에 그냥 이런 배춧잎을 중간중간 배추가 크는 과정에서 이거를 뜯어서 팔아요. 이건 무슨 맛이 나냐면 풋내가 강하고 단맛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고소한 맛을 내려고 이렇게 파는 건데, 질기죠. 일단은 단단하고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져요. 한두 개 먹으면 고소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쌈배추에 유독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 그 배추가 저는 이렇게 성장하길 바래요. 제가 심는 거는. 그래서 뒤늦게 제대로 성장하지 말으라고 뒤늦게 심은 거예요. 이거는 100% 키가 크진 않고 옆으로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봄동처럼. 근데 봄동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품종 자체가. 이렇게 한 2,000포기를 심어서 주변 사람들, 저는 재배 먹는 방법이 그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넓적하게 커지길 바라서 이렇게 키우고 또 이렇게 보관을 해가면서 여름까지 계속 먹습니다. 이런 김장배추들은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를 잘라 볼게요. 어떤 거를 잘라 보냐면 아무거나 잘라도 되는데, 옆으로 그냥 넓적한 거, 키가 많이 큰 거 말고 이 배추를 잘라 보겠습니다. 벗겼을 때 여기서 볼게요.
쭉 벌어졌을 때 색깔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쁘잖아요. 이 속배추, 이 쌈배추를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색깔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요. 이 아랫부분은 노란색은 단맛, 푸른색은 고소한 맛. 근데 이 종자 품종이 이 속고강이 색깔이 이렇게 매우 무처럼 두 가지 색깔로 나오더라고요. 이 단맛하고 고소한 맛을 다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저장을 해놨다가 계속 먹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김장으로 배추로 출하해야 될 배추들은 잘 커서 저희도 소득을 올려야 되겠지만, 텃밭에 이렇게 농사 지은 분들이 배추가 이렇게 작게 컸다고 실망하실 게 없어요. 왜냐면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을 좀 덜 쳐서 병이 생겨도 괜찮고 벌레가 생겨도 괜찮고, 저희도 약을 많이 치진 않아요. 이게요. 해마다 병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인데 적당한 그냥 재배 방법으로 하셔서 텃밭 농사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텃밭에 심으신 분들은 로타리를 깊게 치지 않을 테고, 분명 새소랑으로 살짝 하실 테고, 매일매일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저게 뭐 물을 한번 주면 여기는 확 주면 되는데 거기는 뭐 시간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일조량인데 아마 일조량이 부족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어딘가에 햇빛이 가려서. 일단은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배추 사서 드시는 분들은 김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고춧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를 수는 있지만 김장 배추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100% 확신해요. 저는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추 속이 이쁩니다. 최대한 늦게 하실수록 더 떨어질 겁니다. 11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 거의 폐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소출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김장을 하실 때는 주변에서 시장에서 너무 큰 배추를 골라서 사지 마시고, 배추값이 쌀 때는 작은 배추로 생긴 모양이 이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배추로 사서 김장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